처음부터 유성생식하고, 그죠? 처음부터 이제, 뭐부터 했었니, 우리가? 핵형하고 핵산, 그리고 유전자 염색체, 염색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죠? 이론적인 건 수월해. 근데 이제 문제를 생세포 분열하고 체세포 분열 두 개를 이제 서로 믹스 매치해 놓고 분석하라는 형태 문제가 생각보다 추론을 해야 되는 부분과, 그죠?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전반적인 것들을 얘에서 이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문제하고 여러분이 어떤 그 뭔가 썸을 좀 자주 타야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공을 들이시는 시간만큼 썸 탈 시간이 조금 더 있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썸 탈 시간이 이제 갑자기 기말고사 준비할 때 좀 빡 들어가니까, 그죠? 시간이 촉박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희희낙낙 웃고 있을 동안에 그 친구들은 막 버벅버벅 하고 있겠죠. 그러지 않도록 우리도 한번 희희낙낙 할 수 있도록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39쪽부터 풀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지? 거기 239부터 최대한 다 풀어갖고 와봐봐 했던 것 같아. 맞지?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세포 주기요. 세포 주기를 관련돼서 세포 주기랑 관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세포 주기. 간기가 있고 분열기가 있지. 간기가 있고 분열기가 있어. 간기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야. 근데 간기도 지원기, S기, G2기로 나눠지잖아. 그래서 여러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이제 돌아가는 화살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걸 주고서, 그지? 이렇게 흘러간대. 그리고 여기가 지원기라고 줬으니까 지원기 다음에 S기, G2기, 그리고 M기겠지. 그죠? 그래서 S기 때 DNA가 복제되는 시기고, 복제되는 시기. 그죠? 그래서 S기가 끝나면 완전히 DNA 상대량이 둘로 다 늘어나 있다는 거.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서 Y축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상대적 DNA 양이야. DNA의 상대적 DNA량이라고 하자. 상대적 DNA량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2였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포수라고 하자. 왜냐하면 이 세포수를 이렇게 뭉탱이로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전반적으로 이제 식물세포, 뿌리끝, 양파 뿌리끝에 있는 식물세포 덩어리들을 가지고 이제 고정해리, 염색, 분리 및 압착하게 되면 세포 하나만 계속 걔네들의 그 시간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세포들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제일 긴 간기가 가장 많은 숫자가 카운팅이래. 그치? 근데 간기 중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게 되면 G1기가 있고 S기가 있고 G2기가 있을 건데 요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자, 이 시기 때쯤에 세포의 시기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DNA 상대량은 1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DNA 상대량이 1로 멈춰있기 때문에 얘는 G1기가 확실해. 그죠? DNA 상대량이 2니까 자, 소수의 친구들은 DNA가 복제되는 시기라고 했으니까 DNA 상대량이 2니까 너가 S기겠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럼 맞을까 틀릴까? 오답. 왜? S기가 끝나면 걔는 더 이상 S기가 아니야. 그치? S기가 끝나면 더 이상 S기가 아니고 G2기야. 그치? S기는 복제를 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복제를 하고 있는 동안은 원래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받아준 정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었으면 이게 원본이면, 그지? 그 원본을 바탕으로 복제를 하고 있는 동안의 시기가 S기인 거잖아. 복제를 하고 있는 동안. 따라서 자, 이 사이의 시간이 S기 1.5나 DNA 상대량이 1.8이나, 그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들이 S기에 해야 되는 거지. DNA가 두 배로 완벽히 되어 있는 이 시기가 S기는 절대 아니야. 복제가 끝나면 S기가 끝나면 IgG2기야. 그래서 이 2로 존재하고 있는 건 G2기나 M기에 해당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또한 체세포 분열 말기 또한 어때요? 아직 세포질 분열이 완벽히 끝나지 않은 상태면 핵막이 두 개가 있고, 그죠? 복제돼서, 그죠? 엄마 아빠 거 그대로 배분, 그죠? 엄마 아빠 거 그대로 배분돼서 이렇게 다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죠? 아직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예요? DNA가 두 배로 늘어나 있는 모습이에요. 말기에도. 얘도 말기에도. 말기가 완전히 끝나면 이 하나만 포커스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G1기가 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세포라고 취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 전체가 하나의 세포라고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기도 마찬가지 DNA 상대는 두 개입니다. 따라서 기억부터 디귿까지 해당하는 답들, 자 기억은 S기, DN이 G2기, 그 다음에 디귿이 M기가 되는 거고 저 모습은 그림상 보니까 얘가 붙여져 있는 염색체, 붙여져 있는 염색체, 붙여져 있는 염색체, 붙여져 있는 염색체면 그죠? 그러면 이 파란색이 긴 것과 빨간색이 긴 것이 상동관계인 거지. 그치? 상동관계야. 이 두 개가 상동이야. 그래서 A와 B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염색 분체인 거고 맞지? 맞지? 그래서 볼게. 일단 1번은 푼 거나 마찬가지고 기억부터 디귿.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어느 시기에? 가의 어느 시기? M기에. 그럼 M기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있다? 저기 디귿에서 보인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가로 안에 알맞은 개념 물어봤죠. DNA 복제가 일어난 시기는 기억이고요. 핵막의 소실과 형성은 전기 때, 그죠? 전기는 M기니까 디귿이겠죠. 니은 시기의 염색체는, 자, 염색체라고 하는 건 언제 등장한다고 꼭 기억하실 것. M기에. 간기 때, 그 전기 때, 이제 염색사가 복제했던 모습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염색사 모습으로 있어. 당연히 염색사여더라도 뉴클레오솜을 갖고 있겠지. 그지? 히스톤 단백질에 돌돌돌 동여매져 있는 부분이 있고 펼쳐지는 부분도 있는 게 염색사. 근데 염색사가 염색사 모습으로 복제가 됐다가 이제 막 응축되는 시기는 염색체 시기라는 것. 이때 등장한다는 것. 그래서 염색체는 전기 때 등장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가 풀어진 상태라고 표현해도 지금 염색사를 의미하는 거니까 맞는 말. 자, C가 형성된 시기 디귿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세포 분열이 진행될수록 C의 길이, C는 무슨 길이야? 방수사 길이는 점점 짧아지겠지. 네. 그래서 길어졌다가 여기 있던 얘를 점점점 떼고 가면서 짧아지는 거고 전체 세포 질량은 더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짤록해지면서 두 쫑구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당겨가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세포 질량은 늘어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의 DNA 상대량이 얼마일 때? 4일 때. 나는 M기 때잖아. M기 때. M기 때 너의 DNA 상대량이 4래지. 너 4. 그치? 그럼 복제되기 전에는 얼마겠어? 너 2. 그래서 2에서 4로 늘어나는 형태니까. 맞죠? 처음에 DNA 상대량이 2였던 게, 그죠? 저렇게 됐겠다. 그러면 G1기 때는 2고요. 니은 시기도 G2기니까, G2기는 복제된 이유니까 4겠죠. 2와 4. 자, OX 문제. 세포의 성자는 G1기만 일어난다. X죠. 아니에요. G1기 세포와 니은식 세포 핵상이 같아. 어차피 여기 체세포니까요. 똑같겠죠. 자, 이 동물의 체세포의 염색체 수는 몇 개냐? 자, 이 동물의 체세포의 염색체 수. 지금 현재 보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이렇게 생긴 모양도 선생님은 염색체라고 취급하다면서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형태의 얘네들 개수를 일일이 다 낱개로 세가지고 8개가 맞다라고 해버린 경우 그러면 틀렸어요. 오답퍼레이드야. 자, 얘는 후기 모습이니까 후기 이전에 중기 때 걸로 상상하면 쉬워. 그지? 원래 나비 모양으로 복제된 이후에 나비 모양으로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염색체잖아. 그지? 그래서 파란 거, 빨간 거, 큰 거, 그지?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총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총 2에는 4죠. 이런 거 실수하지 맙시다. 그죠? 2에는 4.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핵막이 관찰된다. 상동염색체 분리라는 멘트는 어디서 나온다? 생식세포 분열에서만 나와야 돼. 그치?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쵸? 그 다음에 A와 B는 부모에서 하나씩 보는 게 상동이야? 아니지. 염색 분신관계지? X죠? A, B는 유전자 구성이 같다. A와 B는 유전자 구성이 같겠죠. 분신이니까요. 그쵸? 왜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각이 뭐냐? 만약에 이 A가 여기 있고, 그죠? 이 B가 다른 곳 이쪽 파란 쪽에 있었다. 그러면 유전자 구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 하나 아빠한테 받은 거고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니까. 만약 B가 여기 있다면, 그치? 상동관계니까. 근데 두 개는 염색 분신관계잖아. 같지, 그치? 그래서 다 했고요. 자, 넘겨봐. 자, 241페이지를 먼저 설명하고 240페이지에서 241페이지 맞았네요. 241초 나랑 같이 풀었나? 안 풀었나? 오, 잘 풀었는데? 자, 241쪽. 근데 어차피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풀긴 풀어야 되겠네. 자, 감수 분열에 관련된 개념의 문제니까 자, 240쪽을 먼저 풀고 41쪽 풀자. 자, 보면 막 설명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야. 자, 2에는 8. 아까도 2에는 8이었고 2에는 8인치 원기세포부터 생세포 형성된 DNA 상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그림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이 그래프 그림 정말 많이 나와요. 자, DNA 상대량을 자, 여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Y축이 DNA 상대량이고 그죠? 상대량 그리고
이제 가 그래프는 지금 얘가 처음에 2였는데 이렇게 4로 되고 얘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 위에 뭐를 오버랩해서 내가 써볼게. 무엇은 핵상이라고 하는 형태를 오버랩해서 그림을 써볼게. 핵상. 그럼 봐봐.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건데 얘를 지금 다 그리기 힘드니까 나는 얘는 2자리로 표현해볼게. 얘는 뭐 4자리, 얘는 4자리로 표현합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지?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동안 S기를 거치면서 복제가 되는 거죠. S기. 맞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가 G2기가 있는 거야. 초반에는. 그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나타나있어? 복제된 이후에, 그지? 복제된 이후에 실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지? 얘가 응축된 형태의 뭘 만들어? 요렇게. 같은 크기의 삼동들끼리 붙어 있는 염색체. 무슨 염색체? 이가 염색체. 그죠? 그래서 이가 염색체를 만들고 얘네가 이가 염색체, 너도 이가 염색체. 그리고 이가 염색체가 양으로 뿅 랜덤으로 분리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나눠져서 두 개 딸세포가 만들어지면, 그쵸? 그러면 너는 상동으로 부계 모계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핵상이 2인이었어. 그치? 근데 여기 딸세포 각각 하나하나에는 뭐가 들어가? 검정 거 큰 거 하나 들어가면, 그죠? 이 두 개 중에 뭐 빨간 거 작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여기는 빨간 거 큰 게 들어가 있어. 이게 두 개가 나눠져서 각각. 그치? 그럼 여기는 검은 거 얘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랜덤 플레이로. 맞죠? 그리고 부계와 모계 정보가 같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핵상은 N이죠. 맞죠? 그래서 상동이 분리가 된 거고, 상동이 분리된 다음에 뿅뿅뿅뿅 나눠진 형태니까 동동 여기서도 두 개, 여기서도 두 개가 만들어지겠지. 그죠? 그치만 이렇게 나눠졌을 때 얘네들의 염색 분체들이 나눠진 모습들일 거니까, 그죠? 염색 분체들이 쟤도 염색 분체들이 나눠진 모습들일 거니까. 그래서 얘와 똑같은 크기가 있지 않고 얘와 똑같은 크기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핵상은 여전히 N입니다. 그쵸? N인데 줄고 주니까 2분의 1 이렇게 낚이면 안 된다고.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핵상은. 그치? 부계 모계 정보를 한 세포 안에 같이 갖고 있냐? 그렇지 않냐? 이거의 정보니까 2분의 1 N으로 낚이면 안 되고 여전히 N이야. 그래서 감수 1분열은 염색체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형 분열이라고 해. 염색체 수 감소, 형태가 달라지니까. 그치? 근데 감수 2분열은 N에서 N으로 동형 분열이라고 하죠. 왜? 형태가 달라지지 않았어. 염색체 수는 N에서 N으로 똑같아. 그치만 하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상대랑 계속 줄었기 때문에 계속 감소된 형태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DNA 상대량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에다 그냥 오버랩해서 핵상만 덮어서 더 표현해준 것 뿐이야. EN에서 N, N에서 N. 맞죠? 자, 그러면 거기다, 자, 구간 1, 2, 3 중 A, B가 관찰되니까 오른쪽 보니까 A와 B의 핵상이 다르대. A, B의 핵상이 다르대. 그러면 요거밖에 없지. 그치? 감수 분열하는 과정에서 핵상이 이렇게 한 번 거치면서 달라지는 건 EN에서 N으로 가는 제1 감수 분열밖에 없네. 그쵸? 왜? N에서 N으로 가잖아. 감수 2분열은. 핵상 변화가 없잖아. 핵상이 똑같아요 하면은 2분열이겠지만. 그쵸? 그래서 감수 1분열.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 모습이 이때고, 그쵸? 이 모습이 이때가 되겠지.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1, 2, 3 중에 해당하는 거. 자, A는 2 시기에 보이는 감수, 소문자 A는 2 시기 때쯤 보이는 이가 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상태 거여야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B는 이 이가 염색체에서 염색체가 반반으로 나눠서 N모습으로 보이는 거겠죠? N이겠죠? 자, 구간 1의 세포에는 대립 유전자 대문자 A가 있예라고 봤어. 자, 구간 1 세포. 자, 처음에 이 아이가 G1B가 대문자 A, 소문자 A라며. 그죠? 그럼 대문자 A, 소문자 A 여기 있을 거니까 당연히 G1기 때 이 시기가 G1기죠. 복제된 경우니까 있겠지. 대문자 A도 있고 소문자 A도 있고 다 있겠죠. 자, 그래서 있습니다. 구간 1의 세포 1개당 염색체수. 구간 1의 세포 1개당. 여기 처음에 2에는 8이랬잖아요. 저는 8개 그리기 다 귀찮아서 꼴랑 4개밖에 안 그렸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개 있겠죠. 맞죠? 2에는 8이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A의 염색체 수는 소문자 A의 염색체 수 2에는 8이죠. 그쵸? 2의 상태니까요. 자, B의 대립 유전자 대문자 A가 있다면, B의 대립 유전자 대문자 A가 있다면, 즉 이렇게 있었던 대문자 A와 이렇게 있었던 왜 파란색이 나오냐?
여기 헷갈릴까봐. 빨강, 파랑. 대문자 A와 그죠? 여기 대문자 A가 이가음 색채를 가지고 있었어. 아우 또 안 나온다. 대문자 A랑 대문자 A 여기. 그죠? 근데 여기 하나 가고 여기 하나 가고 이렇게 있겠지. 이가음 색채가 분리가 됐어. 너 하나, 너 하나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보면 자 소문자 B에 대문자 A가 소문자 C에는 소문자 A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B의 핵 한계단 D의 상계량은 2다. 맞죠? C의 염색 분체수는 C는 자 염색 분체수요. E에는 8이었던 애가 그죠? N은 뭘로? 4로 그죠? 이런 염색체 모습으로 있으니까 염색 분체수는 곱하기 해야 되죠. 그죠? 그럼 8개 맞죠? 염색체수는 4개지만 분체수는 8개. 실수하지 맙시다. 기분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원의 핵막같은 세포가 있다. 맞다. 투 세포에 뉴클레오솜이 있다. 2에도 뉴클레오솜이 있다. 3에도 뉴클레오솜이 있다. 1에도 뉴클레오솜이 있다. 맞죠? 자, 3에 이가염 색채는 없다. 어디 있다? 이가염 색채는 2에 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소문자 A에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모두 있다. 자, 이가염 색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문자 A에 그죠? 있겠죠. 이가염 색채가 있는 부분 너가 소문자 A고 나머지가 B, C라고 했으니까 이가염 색채가 있는 부분 둘 다 있겠지만 한 번 감수 분열하게 되면 그죠? 짝수의 개수로 대립전자가 두 개 중에 하나 A가 있거나 대문자 A가 2로 있거나 소문자 A가 2로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있겠지. 여기 4개가 있다면 여기가 갈 거니까 이쪽 라인 맞죠?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대립전자의 개수로 양으로. 자, 그 다음에 자 A가 B와 C로 되는 분열 과정. 자, A 뭔 소리야? 개념.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지 염색 분체 분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X 소문자 A의 염색체 수는 B의 2배, D의 상대량은 B의 2배죠. 4배가 아니라. 그쵸? 왜요? 여기 위치니까 여기랑 비교하면 얘의 2배겠지. 만약 뭐 더 밑단계랑 비교했다면 얘에 비해서는 4배겠지만 A 위치가 그치? 근데 여기 밑단계랑 비교한 게 아니라 여기 이 포지션에 B와 C를 비교한 거니까 D의 상대량은 딱 2배 차이죠. 4배 차이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고 자 그리고 C의 핵 한 개당 D의 상대량은 1이다 하고 물었는데 C의 핵 한 개당 D의 상대량은 거기 있는 숫자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어디예요? 자, 여기가 A, 여기가 B, C, 그죠? 여기가 A, B와 C도 다 여기죠. 얘가 한 번 더 벗겨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럼 여기 수치를 띠디디디디디 연결해서 보니까 여기 2잖아, 숫자 2, 그죠? 2여야지 1이 아니라. 한 번 더 벗겨지면 몰라도, 맞죠? 그래서 실수하지 맙시다. 자, 그럼 241쪽. 여기도 같이 안 풀어줬단 말이죠. 그쵸? 241쪽 같은 유형의 문제가 뒤쪽에도 많이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좀 나와 있었어. 이거 244쪽에 있는 14번 같은 경우랄지 등등등. 그래서 한번 하고 뒤에 것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3번. 숨 넘어가겠다, 야. 네. 그래도 보람 찹니다. 왜요? 풀어온 친구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보려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자, 볼게. 이렇게 해서 좀 고지 같은데 비밀. 이씨, 아까 똑같아. 아까보다 잘 보냐. 자, 이제 만나요. 너무 빨리 왔네요. 모니터에 딱 앉아요. 어제는 주말에 엄청 눈이 많이 와갖고 막 그 날씨가 추울 줄 알았는데 어제 온도가 확 올랐다가 그죠? 오늘은 또 다시 눈눈깨비 내리면서 좀 추워졌어요. 그죠? 요즘 날씨가 무슨 봄 마냥 날씨가 개떡같습니다. 쉬었다가 제가 보면 집에서 뭔가 외출 준비할 때 더웠거든요. 그래서 좀 얇은 그지? 패딩이 아닌 그 안에 내복도 안 입었다고 춥더라고요. 내복도 안 입었는데 큰일났구만. 자,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다. 자, 그래서 몇 쪽이냐면 241쪽 할 거예요. 오늘까지는 문제풀이를 좀 하거든요. 누나책이요. 누나책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책 아니 진짜요. 저 이런 거 안 적어놓잖아요. 왜 누나책 갖고 왔어? 영어학원에 다 화학이랑 다 떴었는데 늦게 일어나서요.
그렇군요. 네, 영어까지 못 가서. 네, 그렇네요. 꿀점 잡으렀어, 이 시간까지? 네. 못 살봤어. 자, 볼게요. 다음은 유전자형이 저렇게 되어 있대요. AABB. AABB는 잡종인데 DD만 순종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유전자형 먼저 확인할 거. 이 사람의 지원기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D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세포 형성되는 과정이고 1, 2, 3, 4 그죠? 1, 2, 차차차 그죠? 1, 2, 차차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 1이고 2고 3고 5야 그죠? 그러니까 같은 라인이네 그죠? 여기 있던 염색체의 염색 분체들이 이렇게 벗겨져서 얘랑 관계가 있는 포지션이야 3와 4가 그지? 또는 어떤 문제는 1, 2, 3 4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예, 얘에겐 없던 I 포지션이 여기 있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배치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이 I가 가지는 DNA 상대랑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너 E고 너는 자자요. 그리고 너 모르겠시요. 그 다음에 너 B고 너 C래요. 그죠? 그리고 너 1이고 넌 2래요. 그죠? 근데 너는 2인데 0인데 이거 아니지. 문제가 있군요. 2로 봐버렸어요. 물음표인데. 자, 물음표. 그래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물음표가 많아요. 너무 거지 같아요. 자, 그리고 A와 B와 C를 더한 값이 4래요. 그죠? 가나다라 세포가 누구랑 똑같아? 1, 2, 3, 4. 찾아요. 이거죠.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생세포 분열에서. 제일 기본 문제. 자, 그러면 저 1, 2, 3, 4의 과정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저 DNA 상대량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4로 일단은 나오게끔 조합을 해야 된대. 그지? 6도 아니고, 그지? 2도 아니고, 4가 돼도. 근데 지 원기 때 거, 얘 거에 정보를 줬어. 그지? 그러면 이쪽이 뭐 이렇게 되어 있겠지.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이게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는 건지 아니면 같은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건지에 따라서 흘러가는 흐름도 약간 다르거든. 근데 이제 저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각각 있다라고 가정하고 일단 이제 그림을 그릴게요. 그리고 투수리는 중기라고 했으니까 여튼 복제가 되면 복제된 모습이 이렇게 나비 그죠? 그럼 여기 DD 왜? 여긴 순종이니까 무조건 D가 4 값을 갖고 있겠지. 그죠? 복제된 이유 거니까. 2 라인에서는 그죠? 그리고 B와 B는 소문자 B랑 대문자 B는 B가 둘 있으면 너도 둘 있고 A와 A도 마찬가지 둘 있으면 둘 있고 순종이 아니니까 둘 있으면 둘 있고 이렇게겠지. 근데 DD만 D가 있는데 너는 없어서 빵 0 이렇게 4, 0 그죠? 저게 2 포지션 맞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지금 숫자를 2로 갖고 있는데 너는 1로 갖고 있대. 자, 그러면 이걸 보고서 우리가 먼저 딱 알아야 돼. 여기는 절대 여기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또는 여기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는 무조건 없거나 이쪽 포지션들은 어떤 DNA 상대량 값들이 도료면이 외려하지 않는 이상 0 또는 1이야. 뭐 DNA 상대량으로 봤었을 때 DD로 얘가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 생세포 분열이 완료가 다 끝난 부분에서는 뭐 얘가 있거나 그지? 얘는 아예 없어야 되겠지. 처음 시작했던 게 이거니까. 그지? 그러면 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거나 뭐 이런 식이겠지. 0, 1이나 1, 0의 숫자들밖에 없다고. 그죠? 그리고 소문자 D는 아예 존재할래야 존재할 수가 없어. 왜 시작부터 없어지니까 소문자 D는. 그렇잖아. 오케이. 자, 근데 여기 1, 2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뭔지야? 지원기야. 무조건. 그지? 왜? 이렇게 중에 어디만 포커스를 두어서 보는 거야? 너만 포커스를 두어서 본 거니까. 근데 얘가 순종으로 2개를 다 갖고 있었고 너는 이렇게 하나씩만 있었기 때문에 얘 무조건 지 원기 때 거. 맞죠? 그럼 지 원기 때 거니까 넌 2인 거. 맞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숫자 조합이 4가 되도록 머리를 한번 굴려볼게. 그러면 일단 얘가 4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 그죠? 쟤가 4거나 왜 4야? 어차피 순종으로 D가 대문자 D밖에 없었기 때문에 얘가 복제가 돼서 D는 최소 4값, 복제된 이유건 4값. 그지? 그러면 이제 얘가 4면, 그지? 얘가 4면 C가 만약 4버리면 나머지는 무조건 있었는데 2배로 늘어난 상태잖아. 걔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4인데 얘가 0일 수는 없잖아. 얘도 0일 수는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얘가 4인데 얘가 0일 수는 없잖아. 여기가 있다 하더라도 얘가 만약 여기가 4버리면 얘가 2인 상태인 건데 얘가 없을 수는 없잖아.
그럼 얘가 최소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넘어가겠지. 그치? 응, 그치. 여기에 1 된가? 너무 빠른가? 여기까지 된가? 된가? 되지. 그지? 왜냐면 저 A, B, C 다 더한 게 숫자가 4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 위치 포지션이 최소 4인데, 그지? 이제 여기를 4라고 놓게 되면, 그지? 2배로 늘어난 이쪽 포지션이고, 그지? 그러면 얘도 4로 늘었겠지만 나머지도 대문자 B든 소문자 B든 2로 있어야 되면 여기가 최소값이 6이거든. 그러면 너는 4가 아니라 그러면 너가 4일 것 같고, 왜냐면 숫자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 숫자, 이 합산이 4에 해당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 너가 EN의 모습에 2에 해당하는 4일 것 같고, 저게 N으로 나눠져서 3에 해당하는 형태면, 그지? 그러면 대문자 D는 무조건 순정으로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숫자 1을 갖도록은 있어. 그치? 있어. 숫자 1을 갖도록은. 그리고 얘도 지금 현재 이 포지션이기 때문에 대문자 B든 소문자 B든 무조건 2를 다 갖고 있어. 그치? 대문자 B든 소문자 B든 무조건 2를 갖고 있어, 여기가. 그치? 근데 요거 더해서 얘가 4가 되게끔 하면 얘가 0이어도 되잖아. 왜? 얘는 어차피 EN에서 N으로 상통형체체가 분리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분리를 그렇게 시키면 돼. 어떻게? 저 3번으로 대문자 A는 갖고, 그지? 대문자 A는 갖고, 뭐는 여기 3번으로 소문자 B가 갖고, 그지? 대문자 B는 없고, 그지? 그리고 양쪽에 둘 다 D, D가 있으니까 무조건 D는 다 가고, 이쪽에도 D는 다 가고, 그지? 여기는 B가 가고, 대문자 B가, 여기는 소문자 A가 가고, 이렇게. 로 가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이 수치 포지션의 숫자 4를 만들면서 흘러가는 건 가능하다고. 그죠? 그리고 또 힌트를 이미 여기서 준 거나 마찬가지야. 대문자 B가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아이의 염색 분체가 벗겨져서 이쪽은 A와 B와 T만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A와, 그죠? B, 이제 대문자 B는 없고 소문자 B가 있고 T가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저게 마지막 이렇게 포, N. 그지? 포식이 너는 N. 그지? 그리고 여기가 N. 그지? 언제식이? 3식이. 맞죠? 요렇게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압터라까지는 1번부터 4번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가 지금 2, 나가 3, 그죠? 다는 1, 그죠? 그리고 라가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야 돼. 만나야 돼.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돼. 가에서 D의 상대랑은 4다. 가는 어디니까요? EN의 모습의 시기에 복제된 이유니까 숫자 4 맞죠? 맞았습니다. 나의 핵상은 N이다. 나의 핵상은 N이다. 나는 뭔데요? 3식이니까 N 맞네요. 맞죠? 상동이 분리된 첫 번째 감수 1분열 과정이니까 N 맞아요. 다에는 대림전자 소문자 A가 있다. 다에는 대림전자 소문자 A가 있다. 어찌 됐든 지원기니까 소문자 A가 있겠네. 왜? 지원기 때 유전자형이 다 이거라고 알려줬으니까. 이제 거기에 부합하게끔 매칭을 하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 대문자 D, 대문자 T이고 4번의 유전자형은 대문자 A, 소문자 B, 대문자 T다. 대문자 A, 소문자 D, 그죠? 맞죠? 4. 요거다. 맞죠? 요거 쓰시면 돼요. A와 B와 소문자 B와 대문자 T다. 맞죠? 자, 소문자 B는 숫자 2냐? 소문자 B는 숫자 2입니까? 0입니까? 0이죠. 그죠? 0이에요. 자, A와 C는 같냐? 소문자 A도 2, 소문자 C도 2 같네요. 자, 다와 라의 핵상은 다르다. 다와 라의 핵상은 네, 달랐습니다. 세포 한 개당 소문자 A의 DN의 상대량은 다와 라가 같냐? 다는 얼마야? 1이야. 그죠? 라는 얼마야? 0이야. 세포 한 개당 소문자 A의 DN의 상대량은 다 같이 원기 때이니까 소문자 A는 한 개 있잖아. 그치? 지 원기 때니까. 근데 라는 언제야? 마지막 다 감수분열이 다 끝난 건데, 그죠? 마지막 다 감수분열이 끝난 건데 얘의 소문자 A는 없잖아. 소문자 A가 없잖아. 대문자 A만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빵개. 그러니까 같지 않죠. 다르죠. 됐죠? 그죠? 풀어왔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 원으로부터 유전자형이 이렇게 된 생세포와 이렇게 된 생세포가 만들어졌다.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죠. ABD.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의 D분의 가의 B의 상대량은 4분의 2니까 2분의 1이 맞습니다.
네, 맞죠? 최소치로 약분시켜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잘했고요. 자, 보시니까 어느 정도 풀어 오셨어요. 242쪽을. 그죠? 243쪽에 거기 한번 보시면 7번에 한번 별표 쳐봐. 7번 같은 유형 많이 나오겠어. 근데 약간 첫 시간 처음에도 얘기했겠지만 7번에 DNA 상대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의 그래프. 그죠? DNA 상대량이 여기 지금 여기를 DNA 상대량으로 했을 때 G1기, S기, G2기, N기에서 1에서 2로 1로 머물러 있는 세포수는 이만큼이야. 2에 머물러 있는 세포, 여기가 지금 Y축이 세포수니까 모든 그 세세포 분열하고 있는 그 세포 조직 덩어리 집단을 다 스탑을 시켜서 관찰해봤을 때 1로 머물러 있는 세포의 수 카운팅, 2에 머물러 있는 세포수를 카운팅, 그러니까 1과 2 사이의 세포수를 카운팅했던 이 정도. 그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이 사이의 시간이 복제를 하는 시기는 S기야. 그지? DNA 상대량이 2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한 시기는 이 S기가 끝나면 G2기와 N기의 얘네들이 다 2로 되어 있는 거야. S기가 사이야. 무조건 복제를 하는 시기가. 나머지는 G1기. 그쵸?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기억 A에 히스톤 단백질이 있냐? 자, 염색체죠? M기의 중기대 모습이죠? 나 그림은 그죠? M기의 중기대 모습 염색체로 있는. 그리고 E에는 4죠 지금? 맞죠? E는 못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기억 A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맞다. 구간 1에 자 기억 시기세포가 있다. 구간 1이 여기죠? G1기 1에 기억 시기세포가 있냐? 기억 시기가 뭔데? 기억이 어디가 기억이냐? 왜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나는 피의 체세포 분열 기억 시기 무슨 G1기 때 이 분열기에 해당하는 이 중기 때 모습이 있어. 말도 안 되죠. 기억은 체세포 분열 중기인데 그죠? G1기 때 있는 건 아니잖아. 땡! 이런 거 보면 안 돼. P의 G1기에서 S기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물질 만약 처리했다면 G1기에서 S기로의 진행을 억제했대. 그럼 S기로 진행하는 거 억제한 거거든? S기로 전진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복제를 하는 하는 동안에 이 S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식이세포의 개수가 없겠죠. 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복제를 시작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1로 갔을 때 DNA 상대량을 그런 약품을 만약 처리했다고 하면 이렇게 돼요. 요렇게. 똑같은 세포 집단인데 요렇게. 즉 G1기만 더 늘어나는 거고 세포수가. 오케이? 이 다음으로 진행이 안 돼버리니까. 여기로 적재되어 있는 얘네들만 많아져. 그 다음으로 못 가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셔야 되니까 처리하기 전보다 커진다라고 했는데 억제하면 작아지겠죠. 오히려 1과 2를 봤을 때 아래 분모값에 해당하는 세포수가 더 많을 거니까 분모값에 해당하는 게 많으면 전체 값은 작아지잖아. 그치? 커진다고 해서 틀리죠. 됐죠? 너무 빨라 설명? 괜찮죠? 생물에서는 분수식으로 표현되는 걸 해석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분수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애들 되게 많이 쪼는데 화살표를 이해하면 쉬워. 비포 애프터를 비교했을 때 이 분수식에 해당하는 아래 거 분모값이 더 많아진다? 그럼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잖아. 반비례니까. 그지? 여기는 일정한데 여기가 만약 늘었다. 그럼 전체 값은 커지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 둘 다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는 안 나와. 여기가 작아지는데 여기가 커지거나 그지? 여기가 작아져서 그지? 이런 이 전체가 커진 형태로 이렇게는 많이 나오고. 됐죠? 그래서 분수식으로 나온 형태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승주는 여기 풀어온 것 같아. 그지? 그리고 세설이 언니도 풀어왔던 것 같고 네. 혹시 답은 불러줄게요. 답은 전체적으로 답을 한번 불러줄게요. 네, 네. 자, 답을 한번 불러줘 보면 혹시 승주 여기 질문이야. 이쪽 242부터 243까지? 여기 넣는 것 같아? 괜찮아? 오빠? 승주 오빠 괜찮아? 여기서 근데 내가 보기에 풀어볼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어서 크게는 어렵지 않아서 답만 없는 후딱 불러볼게. 그리고 아직 덜 푸신 분은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다 적지 마시고 아래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이쪽 페이지에 5번까지 몇 번 이렇게 적으시고 그죠? 채점 다 불러드리면 1번에 2번이고 2번에 3번이고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1번이야. 잘했어. 자, 243쪽에 자 6번은 3번 7번 방금 풀어서 1번이죠.
그리고 243페이지 8번 보면 이건 너무 쉽잖아. 그지? 네, 지금 체세포 분열 1회고 생세포 1회고 둘 다 1. 분열은 1회, 그 다음에 2회. 딸세포수 2개, 딸세포수 4개. 중3대 개념이나 마찬가지로 너무 쉽잖아. 자, 그 다음에 9번은 지금 오른쪽 핵상 물어볼게, 선우야. 얘 지금 EN이야, N이야? N. 네, N이에요. 이 그림 N입니다. N은 4예요. 왜요? 크기가 다르죠? 맞아요.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거. 크기가 서로 달라요. 그죠? 얼핏 봐서 두 개가 똑같아 보였지만 N은 4, 즉 2N은 8입니다. 얘는. 그쵸? 그래서 이미 조건에서 2는 8이라고 줬고 지금 N은 4 모습이니까 얘는 디귿에 있는 그림일 거야. 감수 1분의 끝난 2분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9번 답은 5번이야. 그쵸? 9번 답 5번. 네. 그리고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모세포와 딸세포 핵산 비교 2에서 2n으로 가더라. 생세포는 얘에서 n으로 가서 염색 지수도 줄고 DNA 상계론도 줄더라. 라고 풀 수 있게끔을 준비하시면 되겠어. 자, 244랑 245쪽이 있는데, 자, 제가 풀 시간을 드릴게요. 물론 풀어오신 분도 있고, 안 풀어오신 분도 있어.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야 할 문제가 몇 개 있어. 그죠? 자,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이 있을까? 11번 해줄게. 그죠? 11번도 해줄 거고, 13번도 해줄 건데, 어디 보자. 그 다음에 14번도 해야 할 것 같지? 그지? 14번. 근데, 자, 그러면, 일단, 숙제를 풀어오신 분이 있으니까 14번 설명하고 여러분 쉬는 동안에 숙제를 안 해오셨다 하신 분은 조금 풀고 계셔. 14번까지만 풀고 쉬자. 자, 14번까지만 같이 설명을 듣고 나머지 걸 조금 더 풀어두도록 하게. 우리가 마스터해야 될 문제가 지금 완자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준비를 해 두셔야 되거든.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게끔 몸을 좀 만드셔야 돼요. 머리를. 네. 머리를 만들다 보면 몸도 만들어지겠지. 몸이 반응하겠지 뭐. 이제 바로 툭툭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거기 14번. 자, 얼핏 저기서 판서 준비하는 동안에 14번 한번 보고 있어봐. 아직 덜 보신 분들. 14번. 자, 판서 좀 해놔서 꼭 봐봅시다. 자, 14번 빵. 이 정도 문제는 머리를 좀 굴려봅시다. 자, 대문자의 소문자인데 이에는 물음표래. 염색지수 모르겠는데 너네가 알아내봐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막 급하게 풀다 보니까 저게 총염색지수로 눈이 거짓말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친구가 있어요. 총이 아니라 상입니다.
그쵸? 상염색채수. 그리고 어차피 2n에서 n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있겠죠. 막 3n 있다거나 4n 있다거나 그러진 않잖아. 생세포 분열에서. 그치? 근데 12가 있고 6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 생각할 수 있어? 아, 얘가 조금 더 전 단계. 얘가 감수 1분의 1 끝나서 후단계. 1분열이든 2분열이든 후단계. 맞죠? 그리고 지금 얘가 수컷인지 암컷인지는 좋네. 알려줬어. 성염색체가 XX라고. 그러면 이게는 그지? 12 더하기 XX 원래 총 염색체 수는 그럼 몇 개인 거야? 14개인 거야. 그럼 n은 7이 되겠지 실제는. 그죠? 맞죠? 그래서 14개인 거가 맞는 거고 n은 x 이제 6개 플러스 x 이렇게 총 7개를 갖는 생세포 안에 7개의 염색체 수를 갖는 형태들이 만들어지겠지. 너무 빨라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니까 이게 상염색체 수니까. 자, 그리고 대문자 A와 하문자 A 값이 C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D가 있는데 저걸 다 더해서 얼마다라고 알려준 게 아니고 너네가 그 숫자를 해갖고 거기 뭐 3번처럼 보기 3번처럼 다 더했을 때 값이 이렇게 되는 게 맞냐 이것도 찾아내라 라고 하는 형태잖아요. 맞죠? 그러면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숫자가 얘가 보이거든? 항상 짝수계 중에서 그죠? 숫자가 제일 큰 거 이제 홀수가 나올 수는 없어. 복제된 이후 거니까. 복제된 이후의 포지션은, 그치? 복제된 이후의 포지션은 다 짝수계일 수밖에 없어. 일삼은 될 수가 없어, 절대. 복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순종으로 있었다거나, 잡종으로 있었다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든, 그치? 이렇게든, 아니면 뭐 이렇게 있어서, 또는 이렇게 있어서, 그치? 어찌됐든, 그죠? 대문자 수, 이 두 개를 합한 게 숫자가 4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 이 숫자 4를 통해서 얘의 위치를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지. 어디? 투식이? 그치? 그럼 투식이면 저 아이의 상위 염색체 수는 그러면 변함이 있어요? 상위든 총염색체 수는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죠. 염색체 수는 그대로인데 DNA가 복제된 이후에 응축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이제 너도 2n이었고 너도 2n이었는데 감수 1분할 할 때만 너가 nn 2분할에서는 염색체 수 변함 없이 그대로 벗겨진 형태만 되니까 n인자. 그치? 그래서 여긴 12겠네. 그쵸? 그래서 제일 먼저 확정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가면 쉬워. 그럼 너가 1, 2, 3, 4 중에 나머지가 다 n으로 존재하는데 2n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여기랑 여기밖에 없잖아. 그치? 두 군데. 그치? 근데 너가 여긴데 그러면 너는 어디겠어? 1이겠네. 복제선. 그치? 복제선. 왜냐면 두 군데씩밖에 없으니까 확정할 수 있는 걸 먼저 제끼라고. 먼저 제끼면 돼. 확정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확정을 쭉 했더니 그러면 A 더하기 B, 이거와 이걸 더한 값은 그치? 너가 4였기 때문에 너 하나 있겠지. 이겠지. 그치? 이겠지. 이. 왜냐면 이제 만약에 요렇게 있든, 그치? 요렇게 있든, 그죠? 어찌됐든 2이잖아. 얘가 이렇게 돼서 숫자 4든, 얘가 이렇게 돼서 숫자 4든, 그치? A와 A를 더한 값, A와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맞죠? 오케이. 근데 얘의 경우는 1이겠구나. 얘의 경우는, 아니지. 1, 1이니까 2구나. 헷갈렸다. 1, 1이니까 어차피. 그치? 소문자 A가 없다 해도 숫자 2로 동률이네. 각각의 상황의 지 원기대권. 그쵸? 그러면 무조건 2. 그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설명해줘서 무조건 이해야 쟤는. 자, 그러면 이제 6하고 2가 있고 A와 D가 있는 상태인데, 자, 얘는 이제 그러면 최소한 두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럼 너는 무조건 값이 나왔네. 그죠? 왜? 우리 총 염색체 수가 상염색체 수가, 그지? 여기가 지금 2n이었고, 그죠? 여기가 n으로 나눠졌어. 제일 감소분을 하면서 2n이었고 n으로 나눠졌어. 그러면서 n에서 또다시 n으로 제2 감소분해를 할 때 염색체 수가 줄지 않잖아. 뭐죠? 그 영어 선생님 잠깐 오셨어요. 영어 선생님. 잠깐만요. 왜 강제 쉬어야 되나? 잠시만요. 잠깐만요. 잘생긴 옆에 계신 남자 영어 선생님 오셨다는 거. 안녕하세요. 아니 그냥 감사하고 언제 시작하시는지 시간을 몰라가지고. 감사합니다. 안녕.
처음에 오셨나? 아니 그래도 이웃간에 그죠? 이웃간에 이웃사촌의 정이라고. 네, 아무튼 되게 괜찮으신 영어 선생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언니를 내가 막 굴리고 있었거든요. 저희 가끔 우리 청소 오시는 저랑 닮으신 똑 닮으신 분이 저희 친형욱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언니 고급 인력을 제가 막 갖다 쓰고 있어요. 우리 언니 원래 국어 선생님인데 기간제라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막 갖다 쓰는데 돈 드립니다. 우리 언니 돈 줍니다. 우리 혈연 관계지만 그래도 그건 철저해야 돼. 너도 나중에 보고 배워. 아무튼 언니가 이제 막 바닥에 막 우리 이사할 때 막 타일 깨지지 말라고 발라놨던 그 흰색 약간 투명한 거 포장재가 있었었거든. 그래서 다 살림살이가 들어와서 이제 언니 저것까지는 오늘 언니 미션이야. 좀 치워주면 좋겠었는데 내가 또 바빠가지고 같이 도와줘서 치웠어야 되는데 혼자 막 청승 떨듯이 막 치우고 있었는데 저희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또 쉬는 시간에 남자 그 영어 선생님이 이제 흔쾌히 도와주셔서 언니가 또 일을 수월하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감사해서 또 남자 선생님 참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커피 하나 뿅 놔두고 왔더니 또 그래 또 인사를 하러 오셨다고 또. 아무튼 시간에 그런 게 정이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 우리 좀 설명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쉬도록 하게.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죠? 이렇게 있는데 여튼 여기 무조건 6이어야 돼. 그죠? 왜? N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가 N이고, 그죠? 너가 N이야. 근데 이 두 개의 N이 어디로 지정할 건지만 차이가 있거든. 그치? 근데 여기가 지금 숫자 짝수거든. 그럼 어디 포지션이겠어? 당연히 짝수니까 이쪽 포지션 아니야? N 상태로 있는 3번 포지션. 그래서 무조건 짝수니까. 근데 이 짝수에서 염색 분체가 벗겨져서 만들어져야 되는 형태니까 맨 마지막 포지션은 여기가 1이 되겠지. 맞죠? 왜? 맨 마지막 포지션은 대문자 A가 있거나 아니면 대문자 A가 없거나 대문자 A랑 소문자 A랑 둘 중에 하나겠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A와 B와 C와 D를 다 더하게 되면 너가 6, 너가 12, 그죠? 너가 2, 너가 1. 다 더하면 얼마냐? 8, 9, 12 더하기 9 아니냐? 21이네. 그죠? 이 정도 산조해줘야 된다. 내가 예전에 주말에는 저기 누구의 누나가 있는 반에서 그죠? 네, 막 우리 ABOC 캐릭형 그지 그 몇 명 출연한 거 있잖아. 뭐 A형하고 B형하고 원래 얘가 몇 명 있는데 이게 두 개 더해가지고 얼마나라는 문제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 두 명이 산수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학원에 온 비둘기들도 보다 너가 지금 산수를 못한다고. 야 비둘기도 지금 7층을 찾아왔는데 이 정도의 산수는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 정도 산수 미스 하시면 안 돼요. 다 구해놓고 산수 미스 드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자 그렇다면 비둘기도 공부하러 온 학원으로 여러분이 잠깐 쉬셨다가 우리 주말에 비둘기가 왔었어요. 승주는 모르겠구나. 모르지. 그래 너 나 혹시 인스타 하냐? 하긴 하구나. 뭐 팔로우를 안 해도 상관없지만 너가 날 팔로우하면 나는 무조건 막 팔로우를 해주거든. 가끔 소식을 올려줍니다. 올리면 7층에 비둘기가 찾아왔었어요. 우리 학원에. 세상에 엄청 추운 날에 엘베 타고 온 게 확실할 것 같아. CCTV를 돌려보지 못했다. 아무튼 CCTV를 돌려보면 알 수 있었겠구나. 왜 그 생각 못했지? 내가 CCTV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CCTV를 돌려보면 알 수 있었네. 그랬네. 꽤 오래 돌려봐야 되는데 아무튼 시간에 7층에 애가 왔다가 제가 문을 열어주니까 총총총 걸어 나왔거든요. 계단 동선이 아주 우아하게.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제로 풀어 오셨던 부분을 설명을 마저 하고 중간 마무리 문제까지 좀 더 풀 수 있으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쉬세요. 이거 숙제 안 되신 분은 좀 공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다 맞으면 좋겠고 중간문이 해결이 되면 이제 실력 업문제 숙제 내줬던 부분을 2문제 정도 2번, 3번은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자 248쪽에 1번에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1번에 2번. 네, 왜 2번이 답이냐 볼게요. 지금 대문자 T가 있고 그 대문자 T가 그대로 카피가 된 형태니까 기억은 대문자 T여야 되고 A는 DNA고요. 그리고 이제 가에 오른편 그림은 뉴클리오솜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특정 형태의 대문자 T, 소문자 T인데 염색체 하나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가의 카피본이니까 대문자 T여야 될 거고 기억은 세포 주기 중 분열기의 말기에 가가 관찰된대. 자, 세포 주기 중 말기에 가가 관찰되냐고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분열기의 말기에 염색체 모습이 있나?
왜 이 체세포 분열의 염색체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 아이가 염색 분체로 이미 후기 때 양국으로 다 갈라졌잖아. 그지? 그러면 염색 분체 모습으로 존재하겠지. 말기에는 핵막으로 들어가서. 자, 그리고 디귿. A의 특정 부위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디귿 혼자 맞아요. 자, 실수하지 말아요. 그죠? 염색체가 나타난 시기는 체세포 분열, 분열기 M기 중에 전기 때 염색체에 응축된 나비 같은 구조가 나오는 거고, 걔네가 이제 말기가 되면 이미 분리가 됐어. 염색 분체 모습. 자, 2번 답은 1번. 자, 좀부터 해봐요. 2번 답은 1번. 네, 자 3번 답은 자 가는 첫 번째 뭐 하나를 그림을 안 그려준 게 아니자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개수 해주면 되죠. 얘는 6, 얘는 3, 얘는 6, 그죠? 라는 얘는 3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핵형이 같은 건지 아닌 건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하고 라가 그지? 나하고 라가 유사한 핵형들. 근데 염색체 수가 염색체 크기가 다르니까 조그마한 노란색이 Y 염색체겠네. 그지? 그러니까 라는 Y를 가지고 라는 Y를 가지고 있는 거. 그지? 나는 X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N은 3, N은 3. 맞죠? 그리고 가는 지금 아예 나하고 라랑 핵형이 다르고 다랑도 핵형이 달라. 그죠? 그래서 얘는 6, 가가. 그 다음에 다도 얘는 6. 근데 X, Y. 연두색 보니까 X하고 Y네. 그죠? 성염색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4번이 답이야. 3번, 4번. 맞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3번, 4번이 답이야. 3번, 4번. 자, 나와 나의 핵상은 같다. 핵상은 E인지 N인지만 보는 거니까 나는 N이었고 다가 EN이기 때문에 핵상이 달라요. 자, 그리고 다는 C의 세포입니다. 왜? A와 B의 성은 서로 다르고 그죠? 서로 다른 종인 A, B, C 세포. 그러니까 세 개가 서로 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핵형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성염색체를 제외한 세 종류의 핵형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개가 A세포예요. 그러면 유사한 핵형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핵상은 제치더라도 염색체의 유사한 핵형을 가지고 있는 두 개 세포가 A세포겠죠. 그러니까 두 개 세포 모습이 보이는 나하고 라가 A세포고 A 또한 수컷이고요. 왜? 라의 Y를 갖고 있잖아요. 맞죠? 수컷이고요. 자, 그래서 A와 B의 성별이 다르겠으니까 B는 이제 암컷이 되겠지. 그러니까 암컷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게 가잖아. 왜? 다 같은 크기짜리. XXX. 그죠? 다 같은 크기짜리에 해당하는 XX를 가지고 있는 가가 암컷. 그래서 B. 그죠? 오케이? 그리고 다는 연두색이 XY잖아. 그러니까 너는 수컷이면서 핵형도 다른 너는 C겠지 거 이렇게 봐야 된다고 성주야. 그래서 A와 C의 성별은 같다. 네, A 수컷이었고 C도 성별이 수컷이었으니까 같아요. 기억은 상염색체냐? 당연히 얘는 상염색체죠. 왜? 누가 성염색체라고 확정할 수 있어? 노란색. 그죠? 라가 가지고 있는 노란색 Y 염색체가. 그래서 3, 4가 답이에요. 자, 4번 갈게요. 답은 5번. 답은 5번. 자, 왜 5번이냐? 자, 지금 뭐 하나가 표현이 안 됐다가 아니고, 그죠? 자, 전체적으로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거고, 성염색체는 수컷이 XY, 암컷은 XX, 1과 2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에 모두 대문자에 소문자에, 즉 보라색 위에 놓여질 거야. 같은 쪽인 동물 1의 세포가, 그리고 동물 2의 세포, 그러니까 두 종류의 개체가 있는 거야. 종은 똑같고. 근데 1은 이렇게 되어 있고 1, 2의 특정 형질에 대한 1과 2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에 모두 대문자의 소문자 A라고 했잖아. 국어 지문에서. 그럼 당연히 기억에 소문자 A가 있어야지. 그지? 문제 읽고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기억 맞는 거고 1은 가니까 세포 감수 1분열 중기세포 한 개랑 상염색체, 그럼 감수 1분열 중기면 이가염색체 모습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지? 그리고 지금 현재 N은 4니까 2는 8일 거고, 그럼 상염색체는 6개일 거고, 염색 분체수는 10이겠지. 그쵸? 염색 분체수를 물어봤으니까 2에서 형성된 대문자의 소문자 A를 가지고는 2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개인, 그죠? 그리고 암컷인 나의 2에서 형성된, 그죠? 2거죠? 나세포가 2거죠? 생세포가 대립유전자 대문자 A와 X염색체를 모두 가질 확률. 그러면 봐봐. 대립유전자 대문자 A를 가질 확률은 대문자의 소문자 A 둘 중에 하나를 갖겠죠. 왜? 지 원기가 대문자 A와 소문자 A였으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고, 그죠? 그리고 성염색체에 XX를 가지고 있는 얘는 암컷이니까 무조건 1이지. 얘는 확률이 무조건 X염색체만 들어가잖아. 그럼 2분의 1이 맞지. 대문자 A와 소문자 A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지? 소문자 A를 가질 수도 있고 대문자 A를 가질 수 있고 2분의 1. 그리고 X염색체가 가질 확률은 무조건 100%니까 1. 그래서 2분의 1. 5번이에요. 6번부터 8번 갈게요. 5번부터 8번 갈게요. 5번에 3번. 네, 6번에 3번.
네. 자, 7번에 1번. 네, 8번에. 자, 지금 보시면 4번입니다. 오케이. 8번 설명해줄게. 자,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X와 Y가 G1기에서 S기로 전환 억제하는 물질, 그러니까 S기에서 G2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 중에 하나래. 그지? 그럼 봐봐. S기에서 G2기로 전환되는 걸 억제한다라고 하면 G2기는 완벽히 S기가 끝나면 DNA 상대량이 2로 되어 있는 거거든? G2기 시기는 DNA 상대량이 완벽히 퍼펙트하게 2로 되어 있어야 돼. 근데 S기에서 G2기로 전환을 억제한다는 건 G2기가 완료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DNA 상대량이 2로 되어 있는 세포수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정상적인 범주보다. 맨 왼쪽 가가 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수치죠. 그죠? 근데 S기에서 G2기로 전환을 억제하는 건 그 사이 거. S기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많이 있는데 S기가 끝나서 DNA 상대량이 2로 되어 있는 애는 없다는 거니까 첫 번째 나 그리고 집단 B 그래프가 X를 처리한 거야. 그지? 왜? 지금 뭐는 많이 쌓여있어. S기 시기에 해당하는 얘는 쌓여있어. 근데 S기가 끝나서 G2기로 못 넘어가니까 DNA 상대량 2로 확정되기로 못 넘어가는 거야. 근데 Y는 어때? Y는 S기에서 G2기로의 전환을 억제하는데 S기에서 G2기로의 전환을 그러면 잠깐만 G1기에서 S기로의 전환을 억제한다. 그러면 G1기에서 S기로의 전환을 억제하게 되면 그러면 G1기에 멈춰있는 거야. S기 못 가는 거니까 G1기에 멈춰있어서 DNA 상대량이 1로 멈춰있는 거야. 그래서 C 그래프 같은 경우는 G1기에서 S기로 전환을 억제하는 물질 Y가 처리된 거고 그 다음에 집단 B는 S기에서 G2기로 전환하는 걸 억제하는 X가 처리된 거야. 그래서 X는 자 이게 아니죠. 기억이 아니죠. S기에서 G2기 전환을 억제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Y는 G1기에서 S기 전환이 억제되는 거야. 그래서 풀어보면 니은 디귿이 될 거야. 오케이. 자 넘겨봐. 자, 그 다음 9번은 답은 몇 번? 9번에 1번 10번에 3번 네, 10번 봐봐. 자, 대문자 T 소문자인 어떤 여자의 세포 P로부터 생세포 형성되는 과정에 관찰되는 서로 다른 시기 세포 1부터 3이래. 자, 대문자 T, 소문자 T가 G1기 때 거 여자애거든? 그러면 지금 46개 염색체 사람이니까 당연히 23개, 그죠? 그리고 소문자 T의 DNA 상대량 2, 지금 3세포가 2고 2세포가 1이야. 그치? 근데 1세포는 소문자 T의 DNA 상대량이 2죠. 그러면 소문자 T든 대문자 T든 DNA 상대량이 1로 멈춰있는 건 맨 마지막 단계거나 G1기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 짝수기로 있는 건 복제된 이후 거거나, 그지? 복제돼서 막 EN에서 N으로 분리된 상태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숫자 2를 가지고 있는 소문자 T의 DNA 상대 숫자 2를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지금 조건이 3개잖아. 지금 조건이 3개지. 그러면 지금 3세포가 자, 46개 염색체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수 1분열 중기 이가 염색체 모습으로 있는 거. 그쵸? 자, 그리고 23개 가지고 있으면서 소문자 T가 1류는 게 맨 마지막 단계 생세포.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세포가 소문자 T를 2로 갖고 있으니까 EN에서 N으로 막 분리된 감수 2분열 중기 때 세포. 감수 1분열이 끝난 세포. 자, 그러면 1의 염색체 수는 당연히 1분열이 끝났거든요. 1분열이 끝나면 EN에서 N으로 가잖아요. 그럼 염색체 수가 23개겠죠. 그리고 3의 시기는 감수 1분열 중기니까 대문자 T의 DNA 상대량이 당연히 1분열 중기니까 이가 염색체 모습으로 있으니까 대문자 T도 있고 소문자 T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맞는 거. 자, 그다음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은 3가 2의 DNA 상대량이요. 2배냐라고 해서. 자, 3는 언제? 1분열 중기. 그리고 2는 언제야? 생식세포. 그럼 언제야? 생식세포면? 우리 이 계산 형태 그래프처럼 복제 한 번, 또 한 번, 지금 얘가 생세포죠? 그죠? 그리고 3식 세포가 이 이가염색체 갖고 있는 얘죠. 그럼 DNA 상대량으로 비교하면, 그죠? 얘는 4배죠. 그죠? 4분의 1배고. 맞죠? 2배라고 있으니까 틀리죠? 네. 그래서 디귿이 그래서 틀린 거. 기억 니은이 맞는 거. DNA 상대량과 그지? 염색체 수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11번은 2번. 11번은 2번. 네. 자, 지금 나 그림은 이가 염색체 그림. 그지? 나 그림은 이가 염색체 그림 언제 시기에 있어? 1, 2, 3 중에 2에 있어. 그죠? 2에 있어. 자, 그리고 원시기의 방투사 형성 언제 해?
지금 원은 언제야? DNA를 복제하는 시기 아니야? 복제하는 동안 방수가 나타나나? DNA가 팽막이 뚜렷하게 있는데 아니야. 방수는 언제 나타나? 전기 때. M기의 전기 때 나타나기 시작해. M기의 전기. 그죠? 그럼 언제 해야 돼? 1 저기 2 어둠에쯤에서 나타날 거야. 2 그죠? 오케이. 그래서 기억 틀려. 나는 이감색체니까 2 시기 때쯤 보인다. 근데 2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2가 이 그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아닌가? 2가 뿅뿅 그죠? 2가 이 그림. 그러면 나는 2 시기에 관찰된다. 그래서 이 감색체가 분리되려고 하는 그 시기 때쯤 언제가 나타나게 하겠지. 등장해서 뭐 마지막 시기 때쯤은 이제 나눠진 모습으로 있겠지만 등장은 해야 걔가 나오겠지. 이 감색체가. 그럼 니은 맞는 거 기억하고 니은에는 자 2 시기, 3 시기에 분리돼. 뭔 개소리 하고 있어. 그지? 이미 나눠줬고 그죠? 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었던 모습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게 3니까. 그지? 그러면 말도 안 되지. 그지? 그래서 니은 혼자만 맞아. 드디어 대망의 12번. 자, 갈 길이 뭔데? 52분이야. 246번에 2번하고 3번을 풀어주려 했는데 자, 250쪽에 있는 12번 정사형성 가정이야. 저렇게 기억부터 리을이 1번부터 4번까지 이때 HHTT는 서로 다른 상에 있대. 많이 봤던 형태의 1, 2, 3, 4야. 자, 숫자 이렇게 되어 있고 숫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지 원기식이 있고 복제된 이유 거가 있고 그죠? 그리고 2N이었던 게 N으로 나눠지는 시기 거가 있고 N이었던 게 또다시 N으로 또 나눠지는 시기떠가 있죠. 그죠? 그러면 원시기 세포가 숫자 1을 가질 수 있겠죠. 원시기 세포가 숫자 1, 그리고 4번 세포도 숫자 1, 0. 그죠? 숫자 1, 0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근데 보니까 자 서로 다른 상에 있기 때문에 저 복제된 이유 거에 E와 소문자 T가 없다라고 하는 저 힌트가 그죠? 그리고 갑자기 없었는데 갑자기 생길 수는 없잖아. 이제 원래부터 T를 갖고 있긴 했겠네. 근데 입감색체가 나눠질 때 어떤 세포는 대문자 T와 대문자 H와 대문자 T를 갖고 있어서 그지? 대문자 H와 대문자 T를 갖고 있어서 쟤가 없어 보이는 것 뿐이지 얘 대신에 얘를 갖고 있는 거지 지금 얘는 그지? 그럼 얘는 언제 시기야? N시기 언제? 3시기 1, 2, 3 그지? 그러니까 이쪽에 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있는 거고 서로 다른 상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대문자 T로 소문자 T가 아니라 이쪽에 대문자 H를 그지? 그래서 소문자 T만 없는 것 뿐이잖아. 그러면 없다가 갑자기 생길 수 없으니까 이쪽은 소문자 T가 이렇게 있는 거고 맞죠? 소문자 T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1로 갖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 판에서 감수분열한 형태의 모습이면 둘을 모아놓고 보면 대문자 T도 있었고 소문자 T도 있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3거 그죠? 그리고 제가 1로 있었대. 그 말은 자 너가 2인데 너가 2를 갖고 있으려면 그죠? 언제여야 돼? 얘 마지막 시기일 수 있어? 마지막 시기일 수 없어. 염색 분체가 비분리 되지 않고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고서 연애들 교육과정에서 돌연변이는 빠졌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형태의 생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 아래 시기 때쯤 누군가 하나를 DNA 상대라는 걸 둘러 갖고 있으면서 너는 하나 갖고 있을 수 없어. 그럼 이 하나 갖고 있는 게 뭐야? 뭐인 것 같아? 언제 시기야? 지원기 때. 그지? 2N의 시기로. 그죠? 원일 때. 왜? 여기 두 개를 합쳐보면 얘가 이렇게 HH를 같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오케이? 그래서 너가 이렇게 HH 순정으로 HH를 갖고 있었고 H와 H 대문자 여기는 대문자 T와 소문자 T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왜? 각각이 다 상염색체 위에 놓여있던 정보다라고 했으니까. 또는 이런 걸 조금 디테일하게 이건 친절한 문제야 되게. 이 대립유전자가 상에 있어요 라고 정보를 줬으니까. 근데 안 친절한 문제들은 그냥 이때 그럼 모든 염색체를 다 여러분이 가정해야 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게 X 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넌 남자면 X와 Y가 또 X의 대립유전자가 Y 염색체는 없거든. 그러면 많은 가능성을 막 가정해서 확정적으로 우리가 추론해서 가야 되는데 얘는 친절하게도 상에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 한 판에 대한 거예요 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한 판에서만 해결하면 되거든. 친절한 문제야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튼 니은이 얘가 되는 거고 그죠? 니은 시기가 지금 지원기 때 거 이때가 되는 거고 너는 감수 1분열이 끝난 시기의 모습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H와 T는 맨 마지막 얘가 되겠네. 그죠? 여기 지금 얘가 벗겨지면 H 하나 있고 소문자 T가 하나 있고 그죠?
그래서 그래서 넌 n식이 그죠? 그럼 나머지가 누구 남았어? 2 남았네. 2 그죠? 여기가 2. 그럼 넌 2면 n이겠지. 그치? 그럼 2식이 때쯤 미안해. n이 아니라 2n이겠네. 1, 2, 1, 3, 4 나왔으니까 2. 그러면 복제된 상태 이유 거니까 너가 4. h밖에 없었으니까 소문자 h가 없었으니까 너가 4. 그리고 b는 2. 그럼 숫자 더하면 6. 그쵸? 오케이. 자, 그래서 쭉 봤을 때 4, 2에서 6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니은은 몇 번이에요? 1번이다. 맞네요. 기억이 3번. 그죠? 디귿이 2번. 리을이 4번이었으니까. 맞죠? A와 B는 4가 아니라 6입니다. 볼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1으로부터 대문자 H와 소문자 T를 모두 가는 1으로부터 대문자 H와 소문자 T를 모두 가는 정자가 형성된 거네요. 맞죠? 이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할 때 56분이네. 잠깐만. 하나만 알려주고 퇴근시키게. 지금 방금 풀었던 이 문제, 여기 이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그림 있지. 근데 여기는 남자 거 세포고 정자가 형성되는 단계야 라고 친절하게도 설명을 해줬거든요. 남성은 하나의 정원세포, 여러분의 정소에서 하나의 세세포, 정원세포에서 제1감수 분열, 제2감수 분열 해서 모두 다 4개가 다 정자로 기능해요. 올챙이 모습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제1감수 분열, 제2감수 분열 해서 만들어진 모두 다 4개의 정세포가 모두 다 싹 다 정자로 변신돼서 기능을 싹 다 합니다. 다수의 정자를 만들어내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어. 근데 여성은 안 그래. 여성은 오히려 반대로 여러 개의 난자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온전히 세포질, 초기 발생에 필요한 세포질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온전한 하나에도 좀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이 나중에 풀 때 이렇게 똑같이 감수분열 과정의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되어서 성별을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성별을 안 알려주고 이런 형태가 누구나 암컷이나 수컷 둘 중에 하나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아셔야 돼. 뭘 알아야 돼? 얘가 여성의 난자를 만들어내는 감수분열 그림이구나. 얘 혼자만 난자로 기능해. 하나에 한 번씩 여성 생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난자만 배란시켜. 감수 1분열, 2분열까지 완료시켜서 총 4개의 난자가 4개가 한꺼번에 배란되는 게 아니야. 사람의 경우는. 근데 물론 개나 고양이는 좀 덜 그래. 그러니까 개, 고양이는 한 배에서 생리를 한 이후에 여러 마리가 동시에 태어나지. 진돗개 보통 7마리 낳잖아. 그 7마리들이 난자가 배란된 그 양이 많았어. 각각의 난자에 각각의 정자가 하나씩만 수정돼서 출생된 거야. 이 7마리가 한꺼번에 다 7 쌍둥이 상태가 아니야. 7마리가 싹 다 7마리가 일란서 쌍둥이 사이가 아니고 배란됐던 난자의 개수가 좀 더 있었고 사람보다. 그럼 각각의 난자에 각각의 정자 하나씩이 수정돼서 동시에 엄마 뱃속에서 같이 키워져서 태어난 거고 사람의 경우는 안 그래. 온전히 이제 초기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이 하나가 몰아서 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제2극체가 되어서 퇴화되고 이 제2극체가 돼서 퇴화되고 제2극체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질 양을 한쪽이 몰아서 초기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갖고 있는 거야. 초기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이 난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기능하는 거예요, 여성은. 그래서 이런 그림이 보면 얘가 생시세포 분열 단계고 이렇게 그림이 균등하게 분리되는 그림이 보면 정자가 만들어지는 정자 남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세포 분열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목요일 날은 진도를 먼저 뺄 거야. 근데 이제 몇 개 문제를 조금 더 풀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혹시 허락되면, 그지? 우리 2월 말까지 진행했을 때 시간이 허락되면 여러분 여기 고난도 문제랑 중難문제까지를 좀 더 풀어줄 거야. 예를 들어서 246쪽에 있는 2번, 3번은 꼭 풀어봐야 돼. 2번, 3번은. 245쪽에 있는 16번하고 18번도 풀어봐야 돼. 또 풀어서 쳐놓을 거거든. 시간이 되면 최대한 풀어줄 수 있게끔 내가 진도를 최대한 잘 빼봐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숙제 내줄게. 251쪽. 그래도 연습하자. 내일 이제 목요일 당장 풀어주지 못하겠지만 251쪽하고 252쪽 머리 한번 굴려서 한번 해봐. 그리고 목요일 날은 새집도 들어갈 거야. 어디? 이제 생명의 연속성과 다양성의 생물의 진화라는. 그래서 자연선택설 살짝 설명 나오고요. 유전자 풀 개념이 뭔지, 그죠? 그리고 막 유전적 부동이랑 그 다음에 유전자 흐름이랑 이런 게 어떤 개념으로 접근되는지 그걸 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보다 조금 어렵진 않지만 개념을 좀 외우고 기억해야 될 형태들도 좀
대체분의 진화 원리를 그림 분석으로 좀 물어볼 경우가 많이 있어서 목요일날 진도 빼고 그다음에 이제 명절 지나서도 좀 더 진도를 좀 빼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되면 거기 고난도를 좀 풀어볼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세워보죠. 집안 바로 복습하세요. 네, 고생했어요. 퇴근합시다.